조회성기탕 그 사람이 어떠냐면요. 좀 통통한 할머니인데 좀 시끄러워요. 아마 한의원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 좀 사람 목소리도 좀 크고 그런 환자인데 이제 음식을 못 먹어요. 에너지는 있어. 에너지는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열이 있는 거예요. 그 열로 인해서 진액이 바짝 말랐다고 보면 돼요. 그런 환자한테 이제 쓰는 게 바로 망초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저같이 이제 호리호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메가, 신곡 이런 거 주면 됩니다. 인삼 이런 거 하는 거고. 이제 그런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대황망초 감초 딱 주면 진짜 30년 동안 괴로웠던 뭐 이거 음식이 입맛이 없고 이런 것들이 싹 내려갑니다. 많이 쓰면 이제 설사도 하고 하죠. 그 전 단계까지는 불을 끄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5분 됐네요. 자, 이제 우리 노트를 켜고 한번 봅시다. 다들 왜 주섬주섬 서서히. 자, 보겠습니다. 41세 여자 환자. 환자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일단 읽고 봅시다. 임신 6주차에 유산을 했어요. 유산을 했고, 이제 첫째였는데, 이게 한 달 됐답니다. 한 달 됐고,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그 말고는 크게 호소한 건 없었어요. 호소한 건 없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과민성 대장이 있다. 자기 말로는 3일 변비, 3일 설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가 많답니다. 일단 제가 읽는 대로 적었어요. 근데 설사를 해도 안 시원하답니다. 안 시원하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고, 술을 자주 먹는답니다. 거의 보니까 내한테 말은 안 하는데 딱 보니까 매일 먹어, 내가 보니. 매일 먹어. 자주 마시고, 신경 쓰면 이제 더 자주 마시고, 그렇답니다. 신경 쓰면 더 그렇다는 게 아마 변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두통도 있고, 유산, 그전에도 있었는데, 유산 후에 좀 심해졌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고, 유산 전에는 없었다고 하네.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온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나오나 모르겠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내가 꺼놨나? 아닌데. 아예 안 나오네. 근데 여기가 스피커가 없나? 이건 내가 빼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가면 환자 표정만 일단 보고, 이거, 뭐 있습니까? 컴퓨터 잘했네. 컴퓨터 박사님. 자, 김태우 교수님이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요. 입이 좀 마르거나 그런 건 별로 없으시다고 했죠? 일단 표정하고 이런 거 먼저 봅시다. 소리는 따로 보고. 제가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과민성 대장이 있고, 식사를 하고 나면 배가 좀 더부룩하기도 하고, 좀 가스도 차고, 잠도 좀 잘 안 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머리가, 속이 울렁거리면서 머리가 아프고, 그 이외에 다른 거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네. 이게 아까 이제 유산하신 게 첫째? 네네. 네.
되게 마음 속상하셨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예, 계획적이지 않아서 덜컥 생겼는데 아. 덜컥 또 나와서 아, 예, 다른 분들처럼 그 컸을 때 그런 게 아니고 네, 보통 이때 제일 많이. 네, 맞아요. 애기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켜놨어야 되는데, 내 중간에 아차 싶어가지고, 환자 쭉 얘기하고, 그때 켜야지, 이제,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처음에 이 사람이 와서 자기가 말하는 자기는 어디가 불편하다,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말이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일단은 이 사람 표정을 한번 봅시다. 제수초라든지 표정. 좀 어때 보입니까? 응? 좀 불안해 보이고, 또. 좀 그런 것도 좀 있다, 그죠? 주의가 산만하고. 뒤에 책밖에 없는데 뭐 자꾸 보시더라고. 그냥. 좀 산만하고. 좀 사람의 에너지는 좀 어때 보입니까? 에너지 좀 있어 보이네. 좀 있어 보이죠? 그 다음 표정이 불량수. 온화한 표정이 아니다, 그죠? 보면 나중에 미간도 계속 찌푸리고 있고, 잠깐 한성기를 하시고. 그냥 얼굴도 보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이래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기가 센 듯한 힘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6명보다 기가 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목소리 톤이라든지 목소리 빠르기 한번 볼게요. 자,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과민성 대장이 이거 얼굴 표정 보세요. 식사를 하고 나면 배가 좀 더부룩하기도 하고 좀 가스도 차고 잠도 좀 잘 안 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머리가 속이 울렁거리면서 머리가 아프고 자꾸 여기 인상 쓰 이게 다른 분 불편한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이게 아까 이제 유산하신 게 첫째 이게 말하는 게 지금 많이는 안 나오지만 말이 느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계획적이지 않아서 덜컥 생겼는데 덜컥 또 나와서 예. 뭐 이런 얘기 조금 뭐 적합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아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유산이 돼서 뭐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이 좀 그냥 에너지가 좀 넘쳐요. 에너지가 넘치고 좀 표정도 보면 이제 온화하기보다 뭔가 약간 긴장도 좀 하고 뭐 좀 그렇게 좀 화를 남편한테 화도 좀 낼 것 같아. 술도 좀 먹고 나면 화도 내고 그러니까 자꾸 술도 좀 땡기는 것 같고 그런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자, 다음에는 좀 길게 제가 한 거를 가져올게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유산을 했어요. 유산했는데 사실 유산으로 인해서 증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이제 이 사람이 호소하는 게 3일 변비, 3일 설사 이렇게 한다. 설사를 많이 한다. 설사를 해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그 범주 중에서 뭐 범주도 좋고 그냥 이제 범주를 쭉 해봤으니 설사를 하는데 설사가 안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 범주를 참고해서 얘기하시면 더 좋고. 대변 분리. 안 시원한데 포인트를 좀 둬야 되겠죠. 이 사람은 안 시원하다. 뭔가 좀 소통이 좀 잘 안 된다. 그럼 이 사람 설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왜 이 사람 설사를 하죠? 뭐 술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몸이 차가지고 설사를 하는 그런 냉해의 설사라기보다는 주구장창 먹고, 뭐 술만 먹겠습니까? 네, 많이 먹고 하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설사하지만 내가 보니까 변비예요, 변비. 예, 분리의 포인트를 둬요, 분리에. 이런 경우에는 설사라고 해가지고 백출, 산약 이런 데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통해야 되겠다. 사람 스타일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뭔가 자꾸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편안하게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두통. 두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통은 어느 쪽의 병입니까? 위에 머리 병입니다. 머리 병. 머리 쪽으로 지금 기운이 역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속이 울렁거리는 것도 좀 이게 습기가 있으면서 이제 위에 아마 이게 다 술 때문인 것 같은데 보니까 술 때문인 것 같아요. 피부에 뭐가 올라온다. 이거 수별. 다 술병이야. 그럼 이제 정리되면 간단하죠. 자, 뒤에 하나 더 있다. 죄송합니다. 한열. 더위도 잘 타고, 입술도 자주 트고, 소화. 배고픔을 모른다. 근데 이러면 절대 믿으면 안 돼, 이 사람. 그런데 먹는다, 봐요. 먹는다. 조금씩 자주, 야식도 먹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다. 복만 그런 느낌이죠. 저거 여기 넣어. 소변은 괜찮고 수면이 자주 깬다. 잠들기도 힘들고 자주 깨고 칠정, 불안, 답답, 숨찰 때가 있다. 약간 건조하고 홍하다. 자, 목소리하고 행동, 눈빛 봤고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네. 병리나 처방 한번 해보고 할까요? 제 뒤에는 좀 자세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종이 2장 구합니다. 오랜만에 빠졌네. 저희가. 정신 빠져. 핸드폰을 돈 벌고 오시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응. 먼저 쓰시죠. 아, 하루 길도 저 피를 할줄 알고 잘못했어요. 요렇게 하면 되겠네. 요렇게. 너무 예, 와. 자, 괜찮습니까? 너무 오랜만.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잘 나네. 이거는 뭐 잠깐 정지해도 되겠지? 자꾸 코치코치 캐물어 가지고 이제 하는 거 유산 때문에 온 거예요. 유산 때문에 아니야? 왜 얘기하세요? 좋네. 모르겠어요. 이러면 됐지 왜? 아니 유산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저의 상태. 아니. 그러니까 병리를 딱 보세요. 습열이에요, 습열. 습과 열. 그런데 대장에 체가 있네. 기운이 막히는. 사실 그게 답니다. 네. 자꾸 잠을 깨고 이런 것들이 자꾸 기운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약은 좀 오버보죠. 여기서는. 네. 내리려고 하나가 안 되면 이 친구로 해야 되네. 아니, 이거는 저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계속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 수유 스타일들은 통증이라든지 오나라에서 나는 것들은 이 통증이라든지 그렇죠. 저도 그 생각 딱 했는데 딱 진정시키는 얘기예요. 이게 반화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네. 건조가 있어야 되는데 건조가 위주야 돼. 건조. 저는 또 이 생각을 한 게 이게 계속 밥을 그러니까 계속 먹는다 이런 느낌이 위가 좀 건조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건조가 위주가 아니야. 얘는 완전 건조가 위주야. 조열. 네 개 중에 2개가 틀렸으니 이거 참. 약은 2개뿐인가? 근데 이거 처방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요거는 조가 위주입니다. 조. 아니 근데 아까 조가 위주입니다.
근데 어. 그러니까 저 정도는 더위를 자주 타는데 입술 자주 푼다. 뭐 이 정도 갖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몸에서 수분이 좀 많이 수분이 빠져 많이 있구나. 쌓여. 혈이든 뭐든 수분이 좀 빠져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응? 굉장히 이런 거로 바꿔도 돼요? 잘 그러니까 꼭 뭐 이거를 감초 꼭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러면 감초 필요 없는 거는 아예 아예 안 하는 게 훨씬 안 낫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어. 사실 아까 방금 배웠는데 그러니까. 아예 모를 때는 너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한번 조금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당장에는 좋은데 기체를 푸는 것 같지만 생각으로 이 반화가 많이 건조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양적인 스타일에 생각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삶이 늘 소모를 하거든요. 소모를. 잠시 이제 술이라든지 음식을 먹어서 과하게 먹어서 습기가 생기지만 금세 없어지면 이 건조해집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쓰더라도 당장 뭐 울렁울렁해서 주는 한 2, 3일 안에 해야 되지 오래 쓸 약이 아닙니다. 네, 요거 한번 그래. 여기 네. 이런 게 차라리 오히려 더 요거는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만 해도 깔끔합니다. 차라리. 자, 볼까요? 자, 자, 증상을 제가 하나씩 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주 잠을 깬다. 잠들기 힘들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잠잔다는 거는 기운이 이제 신으로 아래로 쭉 편안하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저장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아침 때까지 잘 저장이 되는 게 이제 잠을 잘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다. 잠을 깬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운이 어떻게든 아래로 잘 못 내려갑니다. 자꾸 위로 뜨는 거. 자다가 안정이 안 되고 자꾸 뜨는 거예요. 원인은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위로 가는 방향으로 제가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장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요즘 아무튼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관련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에 그려봤습니다. 두통. 근데 이제 두통도 이제 위로 기운이 뜨는 거지만 자꾸 속이 울렁울렁 한다는 거 보니까 위에서부터 지금 뭔가 뜨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아도 먹는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단 먹는 거는 이제 이 소화기관 비위에서 먹는데 배고프지 않아도 먹는다라는 거는 자꾸 간이 자꾸 자극 준다는 거예요. 자꾸 자극 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자극 주는 거예요. 여기에 찌꺼기들이 완전히 없어지고는 그러면 괜찮은데 저녁에 이런 사람들 저녁에 술 한두 잔 안 먹습니다. 말은 모르지만 뭐 가면 계속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 찌꺼기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은 먹는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침 별로 배 안 고파도 먹고 자꾸 이제 이게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간에서 비위를 자극한다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설사를 해도 시원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비위에서 육부 대장으로 가는 요 통로가 제대로 기운이 쑥쑥 좀 안 간다. 이렇게 기운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뭐가 올라온다. 어떻게 수별이 자꾸 이제 올라오는 거죠. 겉으로 자꾸 올라오는 거고 입술이 마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혈 부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일단 진액의 일종입니다. 진액. 그게 혈일 수도 있고 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보면 자꾸 신경 쓰고 하니까 불안이라기보다는 약간 자꾸 좀 뭐 불안도 있겠지만 답답하고 숨차고 이게 뭔가 좀 짜증나고 막 이게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긴장하고 짜증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음적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표현이 자꾸 과해지는 그런 겁니다. 약간의 불안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제 긴장이 자꾸 되니까 이런데 열이 갇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막 화도 내고 막 간 쪽에서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병리 전체적인 모습이 뭔가 자꾸 이제
긴장이든 뭐든 이렇게 자꾸 되고 위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요런데, 요런 거고. 그래서 이제 병의 방향을 제가, 병의 방향은 요런 모습이다. 밑으로 잘 못 내려가고, 긴장되면서 어떻게든 올라가고,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의 부위는 간 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합치면 심도 좀, 불면이니까 심도 영향이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간과 위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허한 게 뭐가 허하나, 이게 자꾸 흥분되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이 자꾸 마르잖아요. 이런 것들, 평소에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아마 혈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간이라든지 심에 혈이 좀 부족한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갈로를 해가지고 폐선포 부족이라는 걸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 사람은 폐선포 부족이 없어요. 증상으로는. 전혀 없어요. 이걸 제가 왜 그래 놨냐면, 가만히 이걸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 이거는 그냥 이제 심간의 울로 인해, 위하고 위장과 간의 울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뜬다 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자꾸 이래 될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래 될까? 이게 이게 이제 폐에 이제 선포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폐의 선포 기능이라는 게, 풍선에 바람을 더 불어넣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야 빵빵하게, 공을 좀 탱탱하게 만들면은, 이게 훨씬 더 잘 이게 땅땅하면 던지기도 잘 되고 다 잘 되거든요. 이게 이제 좀 바깥쪽으로 이제 펼쳐야 되는 요거를 이제 저는 폐의 기능으로 좀 해석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선포 기능이 잘 되면은 좀 이제 심폐의 이 기운이 잘 풀어지면은 원래 기운이 잘 내려갈 텐데, 이런 데가 자꾸 갇히니까 자꾸 답답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숨어 있는 의미에서는 상초의 심폐의 기운이 위로 뜨고는 있지만, 상초의 그 심폐의 기운을 풀어가지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요렇게 저는 선포라는 말로 붙여봤고, 기존의 한의학의 그 의미에서는 간우를 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우를 푼다. 그 표현이, 그래서 제가 갈로로 썼어요. 근데 심간에 혈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이게 아마 나는 폐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왜냐하면 결국 대장에 이런 데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간도 좋지만 이게 숨어 있는 의미로 이 좀 해울이 되면서 폐 선포 기능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적인 측면에서는 간에 이제 기울이 있으면서도 이게 식적이다, 식적. 자꾸 뭐 밤에 술 먹고 안주 먹고 자꾸 뭐 주워 먹다 보면 여기가 딱 막히죠. 여기가 딱 막히면 성정 자체도 위로 뜨는 사람이, 여기가 막히면 그딴에 밑으로 잘 못 내려가는 성정이 있는 사람이 잘 뜨지 않겠나. 중간이 막히면 이 상초의 그 심폐균이 못 내려오고 중초에 의해서 자꾸 위로 뜨는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병리를 평소에 감기 울결의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폐의 선포 기능이 약해지고 중초에 식적이 쌓였다. 그래서 대장의 전도 기능의 기운이 막히고 심간의 혈도 점점점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재 선정은 간 기운을 풀어주면서 대변을 소통시킨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방향은 상초를 풀고 내리는 겁니다. 내리는 거. 이 사람 스타일이. 아래로 잘 내리고, 또 이제 위, 심, 간의 기운이 들뜨니까 좀 진정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평소 가지고 있는
식적 같은 건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니까 너무 약이 안 무거웠으면 좋겠다. 예. 이 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혈을 보충한다고 너무 니체한 약으로 너무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왜냐하면 기운 소통이 좀 돼야 되니까 또 너무 건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전제를 제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를 풀어주는 이 방법이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게 이 4-3입니다. 4-3. 4-3. 그 다음에 시호. 작약, 향부자, 요렇게. 요런 거. 향부자는 이제 왜 4-3을 떠올렸냐면, 여러분들이 그 처방을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비위에서 대변으로 소통시키는 거는 다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쪽으로 이야기를 몰고 갔거든요. 다 하셨어요. 그건 다 하는데, 이 사람의 해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좀 까먹으셨어요. 왜냐면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쓸 수 있는 게 특히 이런 좀 양적인 스타일에 좀 진액이 마를 수 있는 이런 스타일에는 4-3이 좋습니다. 4-3이. 진액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약이면서도 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대변 환자들을 자꾸 보다 보면 이런 스타일의 환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써보지만 저는 4-3과 시호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혈도 좀 부족해지고 마르고 하니까 이런데 작약이 좋습니다. 당귀보다는 작약이 좋습니다. 당귀는 왜 그러냐? 비위에 찌꺼기들이 있어요. 찌꺼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후박 지식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약들과 쓰면 상관없지만 그런 약과 안 쓰면은 당귀가 좀 부담돼요. 술꾼들 당귀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기운이 이거 잠 안 자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라고 했을 때 맹문동 이게 흉부 쪽을 일단 촉촉하게 해주면은 좀 진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자, 해울도 좀 하고, 치자 생각외로 진액 많습니다. 청심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게 치자, 요 정도 에너지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나 민 선생 같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쓸 수 있겠죠. 있지만 좀 에너지 있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에너지 있는 사람. 우리는 좀 향부자 같은 거 조금 하루 이틀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얘는 좀 열이 좀 있는 사람은 향부자로 그냥 해울 기운만 풀어가지고 안 돼요. 열을 조금 식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식혀주는 약 중에 진액이 있는 약이 생지왕도 있지만 치자, 생각외로 진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복용 귤피, 지금 생각하면 사실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어. 지실과 후박.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안실, 기체, 이런 거는 후박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됐냐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진액이 잘 마릅니다. 그래서 후박만 단독으로 쓰면은 사람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반화 많이 쓰셨는데 반화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지실 쓰는 겁니다. 지실은 윤환약은 절대 아닙니다. 윤환약은 절대 아닌데 조와 윤으로 따진다면 좀 건조하지만 절대 이게 진액을 말리는 정도의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애가 힘이 좋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힘이 아주 좋아요. 그런다고 해서 손기를 시킬 정도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좋습니다. 후박이 이런데 딱 이런 거와 진액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후박이 들어가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방을 했었어요. 복령 4-3, 작약, 당귀, 귤피. 옛날에서 지금 생각하면 사실 당귀도 별 필요 없어요. 시호, 맹문동, 지실, 후박, 향부자, 치자, 육계부자, 녹용, 감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쓰고 싶은 처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 전부 다 기운이 뜨잖아요. 녹용 안 좋습니다. 녹용 여러분들 기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힘이 좋아가지고요. 위로 잘 띄웁니다. 쑥쑥 띄우고 진액 보충도 힘이 좋아가지고 풍부하게 엄청 풍부하게 시킵니다. 근데 녹용을 원하는데 이건 뭐, 주방장이 고추 넣어달라고 해서 못 넣으면 바보지. 넣어주면 되지 뭐. 예. 그런다고 해서 약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요런 지실, 약간 건조한 약들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게. 향부장 뭐 이런 거. 사실은 만약에 여기에서, 일단 요렇게 했고, 아무튼 요렇게 하니까 일단 해울이 좀 되니까 사람이 좀 잠도 자고, 진액 보충도 되고 하니까 그래 됩니다. 대변도 시원하고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요렇게 저는 만약에 이제 한다면 건조한 약들은 조금 내릴 거예요. 녹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를 이제 위로 많이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막히는 게 심하면은 지실 같은 건 올릴 수 있으면 지실은 두 돈도 쓸 수도 있고 합니다. 이런 건 조금 내릴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4.3 뭐 단기는 있을 수 있겠다. 여기 요거 싹 빼고 대황.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래줘도 됩니다. 6개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지금 하니까 그때 썼으니까 내가 가져온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처방 보니까 그래, 이거 뭐 굳이 향부자도 필요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 사람은 시원하게 그냥 뻥 뚫어주면 좋아할 그런 스타일인데 괜히 지저분하게 약을 썼어요. 근데 이 양을 썼으면 일시적으로는 좀 변양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까요? 지금 설사가 좀 더 많다고는 했는데 좀 지원은 해도 이렇게 양이라는 빈도가 초반에는 확실히 자주 봅니다. 서너 번씩 보고 부글부글하다고 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지나가면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대왕 쓰면 처음에는 하루에 막 2-3번씩 봐요 이런 얘기 해요.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한 일주일, 5일? 일주일 지나면 안정 찾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번에서 2번? 좀 변은 조금 묽게. 근데 이제 확실히 보면 시원하게 확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가 약을 쓰면서 변이 이제 그렇게 안정이 안 되고 하면 대왕이 필요하지만 조금 줄여야 되는 환자구나. 그거는 이제 다음에 조금 조절해서 쓰면 됩니다. 시간이 좀 남네? 뭐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없는데. 나는 이거 조금, 이거 넉넉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이걸로 딱 끝내려는데, 뒤에 거는 내가 이상하게 써가지고 내가 안 보여주려고.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네네. 아까 배가, 그러니까 아까 뭐 설사를 하면서 뭐랬더라? 대장. 과민성? 과민성 말고. 궤양성? 궤양성 할 때 배가 아프는데 예를 들면 치질 비슷하게 해가지고 피도 보는데 항문 주변이 보건한데도 아프고 뭔가 좀 따갑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식으로 말고. 치질의 거의 초기 증상 아니면 치핵이 드러나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렵다부터 시작해서 뭐 불편감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혹시 먼저 대답을 한번. 본인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자, 봅시다. 이게 가렵다 이런 게 많이 가려워, 열로 인해 가지고 많이 가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덜한 거예요, 덜한 거. 이게 별개가 아니고, 기운이 갇혀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혈이 막, 지금 열이 나는 거거든요. 열이 난다는 게 혈이 막 망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입니다. 기운이 맺혔는데 서서히 지금 거기 혈이 지금 서서히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체를 풀면서 혈을 좀 봐야 됩니다. 아프면요?
그러니까 통증이 이제 그 항문 주변이나 이런 엉덩이 쪽으로 아프다 이렇게 되는 아프다고 하면 거기에는 확실히 딱 맺힌 게 있어요. 그 아까 이제 가렵다는 거는 확실히 기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그냥 기운이 좀 모여 있는 정도예요. 근데 딱 그래도 아프다 하면 거기 딱 기체가 있는 거예요. 기체와 혈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를 봐야 되고 혈체를 딱 봐야 되면 막힌 걸 소통시켜야 됩니다. 소통 딱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통증의 스님 현오색이 그랬습니다. 현오색이 항문에도 쓸 수 있지만 그거 딱 아프다고 할 때에는 이거 일단은 대변 쪽으로 그 항문 쪽으로 소통부터 시켜야 되겠다. 근데 혹시 기운을 좀 들어줄 필요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대변을 본 다음에 그 통증이 이제 더 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러니까 뭐 들어주고 환기 이런 바람을 불면 어떨까요? 바람을 불면 종이가 날릴까요? 내려갈까요? 소통이 우선입니다. 소통이라는 게 가면 여기서 대황 얘기를 예를 직접적으로 드릴게요. 대황은 방향성이 아래쪽이니까 대황 쓰면 그게 빠질까요? 어떨까요? 안 그렇습니다.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이게 대변이 이제 대황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빠지다 보면 이제 기운이 서서히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기운이 처지는 건데 소통이 되면 기운이 막힌 한쪽에 이제 돌멩이가 좀 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운이 잘 돕니다. 그래서 통하는 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도 그렇지만 치질도 피를 지금 치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또 대황 말고 또 뭐가 좋을까요? 대황은 실제 대변을 좀 빼내는 거고 열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소통을 좀 보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요? 자, 그 부위가 이제 대변 그 대장 부위이기도 하지만 그 부위가 이 항문이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근육층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도 예민하고 뭐 그래서 이제 백문 뭐 혼문이라고 하나 백문이라고 하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거에 소통을 시키려면 뭐를 좀 간신 비폐신 중에 그런 거 연관되어 있는 장이 뭐가 있을까요? 폐는 간입니다. 간. 네, 간입니다. 근육이 많고 이게 똥꼬나 이 앞에 생식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통을 보기 시호가 좋습니다. 시호가 초기에 제가 말하는 거는 초기에 치질이 처음 와가지고 초기에 이제 뭐 자꾸 뭐 가렵고 좀 벌겋게 되고 뭐 아프고 그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가면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소통. 근데 이제 사람이 보면 제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월 매출 1억 찍었다고 내부 자랑하던데 생긴 건 비리비리하게 생겨놓고 후배가 하나 있는데 동문 후배가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완전 희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질로 이제 막 피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는 보주인기탕 같이 썼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들어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뭐 시호 승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울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는 그런 사람들은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마 친구분들 중에 치질 있는 사람 잘 보면은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되게 용 쓰는 사람만. 그리고 치질 왜 생기게요? 혹시 여기 치질 있으신 분들 경험 있으신 분 있어요? 네네. 그렇구나. 예. 치질 왜 생길까요? 그때는 만약 오래 앉아 있고 식습관이 안 좋아서 뭐 변비가 좀 심하고 볼 때 오래 앉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생겼었는데 힘줘서 그렇습니다. 힘줘서 대변을 볼 때 잘 안 나오니까 힘을 자꾸 주는 거예요. 욱 하다 보니까 그게 혈이 기운도 몰리고 혈도 몰리는 거. 그 딴에 이제 대변이 잘 안 나오는데 거기 막혀 있는데 욱 하다 보면 거기 맺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운과 혈체가 맥히는 거. 이 대변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후박, 시호, 막 이런 처음에는 그런 거 써야 돼. 지시. 그 아마 일본에서 많이 쓰는 그 치질약이 있던데. 을자탕. 을자탕 처방 한번 보십시오. 대황 들어가고 막. 예. 작약도 들어가던가. 대황, 시호, 작약. 뭐 이런 거 들어갑니다. 나도 한번 찾아보죠. 만성적인 그러니까 뭐 농약이 있어서 이제 뭐 아물고 나서 이런 분들한테 이중탕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아, 그거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 이중탕은 확실히 찬 사람입니다. 찬 사람들. 손발차고. 손발도 찬데 사람 자체가 찹니다. 예. 좀 이게 덩치가 있어도 좀,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차면 쓸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체질의 경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그걸 체질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의 정도? 에너지의 기세의 정도는 확실히 있습니다. 음이다 양이다 이 정도.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저는 꼭 뭐, 4개를 나눠가지고, 태양, 태음, 뭐, 그렇게를 떠나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원래 좀 뭐,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많이 빠진 사람이 있고, 기운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앵간히 해가지고는 기운 잘 안, 진짜 다른 사람처럼 기운 막 살아나고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당기, 시호, 승마, 감초, 생강, 대황, 황금 이렇게 돼 있네. 시호 들어갑니다. 시호가 군제네. 그러면 아까 코 과로 있을 만한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운이 빠져봤자 그 에너지가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빠진 거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열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운이 빠진다기보다는 기운도 빠지는데 진액이 많이 빠집니다. 진액이. 예. 그래서 자꾸 마르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기를 많이 할 게 아니고 촉촉하게만 잘 해줘도 불이 확 붙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에너지 넘치고. 그런 분들을 구별할 때는 선생님 어떤 걸 기준이 왜냐면 그분은 저한테 초진으로 오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주로 보던 가족이나 이런 거 약간 좀 알기 쉽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스스로 그런 사람이 초진한 이상이 평소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되게 까르르 건지 아니면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좀 경험이 좀 쌓이긴 쌓여야 되는데, 사람 보는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가, 내 저 사람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눈빛이 달라요. 딱 목소리나 눈빛이, 내보다 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다소곳하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런 억양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젊을 때 엄청 에너지가 넘쳤겠다. 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삶을 쭉 살아오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 내보다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정말은, 와, 힘이 장난이 아니네. 뭐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든 사람을까지 전부 다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저 할매들 중에는 되게 좀 에너지 넘치네. 목소리도 크고, 그런 걸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상들 보면 그런 게 좀 표가 납니다. 약간 자꾸 건조증을 자꾸 호소한다든지, 자꾸 기운 없다고 한다든지, 자꾸 그렇게. 애매한 것들이 물론 대부분입니다만. 자, 이제 맞춰도 되겠죠? 네, 수고했습니다.